3, 베스트는 5. 이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팀 로빈슨이랑 모건 프리먼 이 두 분의 아주 명연기가 잘 드러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박스오피스로는 엄청나게 흥행하지는 않았어요. 박스오피스는 엄청 흥행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 영화가 지나고 나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나중에 입소문이 나서 비디오랑 DVD가 많이 팔리는 작품. 그래서 놀랍게도 영국에는 5집마다 한 집에 이 DVD가 있답니다. 아, 그 정도. 그 정도로 영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히트한 거죠. DVD랑. 이 포스터에는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 영화 장면에서 옷을 벗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억압의 상징이라든가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지위나 여러 가지를 상징해 줄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는 이 옷을 벗고 있고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는 건 사실 자연을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자유를 직접 만끽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영화적으로나 굉장히 90년대를 대표하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3년에 너무나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이게 개봉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준 영화가 아닐까. 이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993년에 이 영화가 나올 때 한국에서 심영래 감독의 티라노의 발톱이라는 영구영구하지만 착한 마음 심하는 못 말려. 엄마 이름 쭈쭈하게 공룡씨. 얼마나 엄청난 기술력을 가졌던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CG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안 느껴졌을 텐데 이 작품을 통해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기가 세웠던 그 최고의 기록 E.T.의 흥행 기록을 깹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하고 싶은 말은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실은 처음에 조스, E.T., 주라기 공원까지에는 정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고 2021세기에 들어와서는 흥행작으로는 뭐 틴틴의 내 몸이라든가 그러니까 스파이 브릿지라든가 그다음에 워호스라든가 계속 2014년, 2015년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만큼 1980년, 90년, 2000년 그다음에 2010년대까지 박스오피스 1등한 작품을 내는 감독은 없어요. 리들리 스콧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리들리 스콧의 최근 작품과 아마 마션이라는 영화가 가장 최근에 개봉했겠죠.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작품들, 21세기 작품들을 보면 확실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21세기에는 이 리들리 스콧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좀 떨어지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가장 잘 설명한 정서는 환상 그리고 어린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약간은 아동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현실 고증이 안 된 작품이잖아요. 그러한 상어가 민물까지 나와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사실 판타지거든요. 리얼 판타지고 E.T.라고 하는 것도 미지의 세계와 조우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라기 공원 이것도 테마파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까지도 사실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상상적인 영화인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민웬이라든가 쉰들러 리스크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뭐 워호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스파이 브릿지. 근데 이 사람이 어린이인데
어린이가 아닌 척하는 순간부터 영화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세기 영화들 사실 평론가들의 평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화 자체로 보면 장르적인 완결성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리들리 스콧의 마션 같은 명작, 그 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란 토리노라는 영화를 보면 엄청난 명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칸 스나이퍼 같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작품도 괜찮았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마지막 명작은 우주전쟁. 이 정말 그 작품 대단했거든요. 네. 우주전쟁이 마지막이 아닌가. 라는 좀 아쉬운 마음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And as he grew, so did the technology. An entire human life recorded on an intricate network of hidden cameras.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짐 캐리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영화고요. 이 영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사회적인 파장을 보면 되는데, 이 영화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어떤 정신적인 병의 질환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조엘 골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조엘 골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2008년까지 5명의 환자가 내 인생이 라이브 쇼고 누군가에서 녹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실제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트루먼 쇼 딜루전이라고, 트루먼 쇼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정도로 이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영향을 주게 되죠. 이 사람의 삶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뭐 죽진 않죠. 이 영화에서 이 스튜디오를 빠져나갈 때까지 사실 그 모든 24시간이 중계가 되고 그 모든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인간이 신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그것을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중세시대의 인간이 겪었던 그 일을 21세기의 현대 사람들이 다시 겪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일 수도 있는 거죠. 1997년에 리얼리티 쇼 중에 빅브라더라는 영화가 있었고, 빅브라더라는 그 TV 시리즈가 미국에서 했었나 봐요. 네. 그게 빅히트를 치고 나서 그거에 감명을 받고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는 굉장히 많이 뭐가 리얼리티냐,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게 진짜 리얼리티냐, 아니면 과연 우리가 진짜 보는 게 전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고요. 이게 1997년에도 이랬는데 사실 2016년에는 사실 저희가 가는 어느 곳마다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더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Groundhog Time. 1,000 people freezing their butts off waiting to...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타임루프물이라고 하는데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그 영화들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오늘이야. 자고 일어났는데 또 오늘이야. 그런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죠. 그래서 빌 머레이는 이제 이거랑 고스트버스터즈 80년대. 그렇죠. 80년대 고스트버스터즈와 90년대 이제 빌 머레이의 최고의 이제 흥행작이자 명작이 되겠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한 10번 넘게 봤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주라기 공원이나 트루먼 쇼나 쇼생크 탈출보다 뛰어난 작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영화는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왜냐면 이 빌 머레이라는 사람이 존나 싸가지 없는 새끼예요. 진짜. 존나 개 싸가지 없는, 얼굴도 싸가지 없게 생겼네. 싸가지 없는 새끼인데 하루하루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가 삶의 의미를 좀 깨달아가요. Stuck in Groundhog Day. I'm reliving the same day over and over. Bill? Ned Ryerson? Bang! Do you ever have deja vu, Mrs. Lancaster? I don't think so, but I could check with the kitchen. Well, it's Groundhog Day. Again? At first, he was a little anxious. Bill? What? Will you be checking? The possibilities. Don't you worry about cholesterol? Why? And living life like there's no tomorrow. Phil Connors! Ned! Because
there isn't. I am an immortal. I have been stabbed, shot, burned, frozen, electrocuted. I'm a god. You're God. I'm a god. I'm not the god. He's out of his gourd. But to get what his heart wants most, What are you looking for, Phil? A date for the weekend? Not. I studied 19th century French poetry. What a waste of time. I studied 19th century French poetry. La fille qui j'aimerais. You speak French. Oui. To the groundhog. I always drink to world peace. Well, what should we drink to? I like to say a prayer and drink to world peace.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주는 영화입니다. 결국에는 뭐 성공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 그리고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타임루프에 걸렸다가 이 앤디 맥도웰이라는 여자랑 사랑을 정말 하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그 다음날이 됩니다. 그래서 명대사가 있죠. Today is tomorrow. 오늘이 내일이야! 라는 오늘이 내일이라는 대사가 맨 마지막에 나거든요. 그게 아주 명대사입니다. 쇼스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이 형제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지금은 자매가 되신. 네, 주연은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로 철학적인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매트릭스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 책도 사실 몇 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넓은 레퍼런스, 즉 참조를 갖고 있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는 종교, 미신, 철학 등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제 네오가 자신의 플로피 디스켓인가 돈을 숨겨놓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이에요. 프랑스 철학사가 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의 원제죠. 그거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은 성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이 네오고 원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라는 뜻인데 성서에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이 매트릭스 안에 보면 이 네오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타고 다니는 이 매트릭스 떠나고 나서 타고 다니는 그 배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르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서 고대 이집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 트리니티잖아요. 트리니티 뭐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3일. 3일 트리니티. 그다음에 모피어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히어로물의 스토리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신약 성서의 내용이에요. 신약 성서의 내용은 뭐냐면 그 구약 성서에는 위험에 빠진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압을 받았어요. 딱 인류가 컴퓨터한테 억압을 받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출해준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네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성서의 내용을 따온 내용이고요. 사실 2부, 3부는 굉장히 좀 망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워쇼스키 형제가 약간 좀 착각을 해요. 원은 사실은 매트릭스가 엄청난 깊이 있는 철학적인 내용을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그런데 이러한 액션 영화도 철학과 종교의 부분을 참조해 줄 수 있다 정도, 즉 넓이를 갖고 있는 영화였어요. 깊이가 아니라. 근데 2편, 4편부터는 워쇼스키 형제가 착각을 해요. 깊이의 영화로. 그러면서부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엄청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화가 루즈해지고 영화가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매트릭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액션 부분에도 상당히 굉장한 강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매트릭스 하면 딱 생각나시는 장면이 뭐예요? 이거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 장면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라고 해서 그냥 슬로우 모션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장면은 사실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한 장면을 찍고 그 카메라의 장면을 교묘하게 이어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삥 돌리죠. 돌리는 360 것처럼 도로, 돌리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의 방법을 블렛 타임이라는 이름을
이 영화의 이름, 그 장면의 이름을 따서 만들게 됩니다. 2편에서 고속도로 장면이 있거든요. 리로디드에서 고속도로 장면이 있는데 그거 1이 성공을 하니까 회사가 이렇게 밀어줘. 2는 고속도로를 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짓고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두 장면은 아마 역대의 액션 영화 장면 중에도 최고의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서는 홍콩 영화예요. 그 다음에 2편에서 그 스미스 요원과 네오가 싸우는 장면은 한국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에서 따오게 된 장면이죠. 매트릭스 1을 지금 봐도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